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장의사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BJ 황현필 동무의 우더를 위한 역사 리뷰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평생을 역사만 팠다는 50대를 강의해야 한다니 진짜 화가 납니다. 자, 현필아, 네가 얼마나 띨띨한지 가르쳐줄게. 우선 앞서 말했던 동학농민운동의 보강 강의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앞서 동학이라는 조선의 밀란으로 인해 이것이 일본과 조선이 싸웠다는 증거고, 민초가 정한 것은 곧 조선 왕조가 정한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제가 반박했죠. 그럼 일단 황동무의 우더를 위한 역사 497페이지를 볼까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무기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동학 농민군이 다시 봉기했다. 수만 명의 동학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의 게틀링 기관총 아래 피를 뿌리며 쓰러졌다. 우금치에서 겪은 그들의 죽음은 외세에 이 땅의 지배권을 줄 수 없다는 민초들의 저항이자 의지였다. 국가와 왕조를 지키기 위해 민초가 일어섰다면 이 또한 조선 왕조의 저항이 맞다. 자, 이게 조선 왕조가 일본과 싸웠다는 그의 개논리인데 이게 답니다. 겨우 몇 줄로 동학과 우금치 전투를 말도 안 되는 개구라 뻥역사로 왜곡해놨죠. 여러분, 그러면 그가 말하는 우금치 전투를 봅시다. 자, 우금치 전투는 뭐라고 써있냐? 1894년 11월 동학 농민군이 공주의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치른 전투라고 써있죠. 그럼 우금치 전투의 본질은 뭐냐? 그냥 간단해요. 동학 농민군 대 조선 일본의 연합군, 즉 조일연합군이 동학 농민군을 때려잡은 전투입니다. 그럼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를 볼까요? 우금치 전투가 뭐라고 써있는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각지의 동학 포접이 연합하여 결성된 1만여 명의 농민군, 경리청군, 장의영군, 통의영 및 일본식으로 훈련된 교도중대 등 조선 정부의 최정예 부대, 최신식 무기와 전술로 무장한 일본군의 새 주체가 뒤섞여 격전을 벌였다. 농민군은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점했으나 우세한 무기와 전술을 갖춘 진압군의 방어선을 뚫을 수는 없었다. 우금치 전투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농민군 세력은 급속도로 와해되었고 동학농민운동의 동력 또한 상실되었다.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자, 경리청군, 장의영군, 통의영 및 일본식으로 훈련된 교도중대와 일본군이 농민군과 싸웠다고 나오죠. 그럼 각 부대가 무슨 부대냐? 경리청군은 북한 산성을 담당한 수비부대고, 장의영은 국왕의 친위부대입니다. 즉 고종의 친위부대죠. 그리고 통의영은 수도 한양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교도대는 일본식 훈련을 받은 부대지만 이것도 엄연히 조선의 정규군 중 하나고요. 자, 황동무의 개소리를 이 질문 하나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1. 동학농민군. 2. 장의영, 경리청, 통의영, 교도중대. 자,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서 답해 보세요. 1번과 2번 중 어떤 게 진짜 조선의 군대인가요? 감성이라는 그지 같은 요소를 빼고 그냥 상식적으로 동학농민군이 조선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일본군과 연합해 그 동학농민군을 때려잡은 장의영, 경리청 같은 부대가 조선의 군대입니까? 현필아, 너의 양심을 걸고 답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양심을 걸고 답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전제 군주국가의 주체와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싸운 진짜 적이 누구죠? 여러분들의 양심에 물어보시라니까요. 무엇이 진실이죠? 구성을 볼까요? 조선 관군은 대략 1000명으로 추산하고 현필이가 말한 몇만 명의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일본군은 겨우 500명입니다. 조선연합군은 대략 1500명이 투입되었단 말이죠. 자, 이 조일연합군의 주력 부대는 오히려 일본이 아니라 조선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앞 영상에서 말했지만 고종은 동학에 불같이 번진 이유를 다 알면서도 청나라 군대까지 불러서 자국민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어김없이 들어가는 감성을 보세요. 황동무는 단 몇 줄로 역사가 아닌 감성을 자극합니다. 수만 명의 동학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의 게틀링 기관총 아래 피를 뿌리며 쓰러졌다. 게틀링건은 미제 기관총이죠. 자, 이제 1차 동학의 봉기 때 조선 관군은 조선의 중앙군인 경군을 보내 동학군을 때려잡습니다. 그때 사용한 조선 경군의 무기가 게틀링건과 크루프포입니다. 자, 이미 이전 1차 봉기 때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했을 당시 기록을 보면 다시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입니다. 이후 며칠간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29일에는 농민군이 북문으로 나와 황학대를 공격할 때 관군이 회선포를 쏘아 농민군 수백 명이 사살당했다. 5월 1일에는 적은 남문으로 대대가 떼거리로 몰려 나왔지만 관군이 회선포를 발사하자
맥없이 흩어져 다시 달아났다. 이때 죽은 사람이 300여 명이었다. 이 일에는 농민군이 서문 쪽으로 몰려나와 용머리 고개의 관군 진영을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관군이 또다시 대포를 계속하여 발사하자 다시 물러났다. 연이은 대포 공격에 농민군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게 동학 당시를 기록한 오화기문과 실제 동학 농민군과 싸운 관리 무신이었던 홍계훈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양호초토 등록에 적혀있는 기록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회선포가 바로 게틀링건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 강사나 인간들이 동학에 대해서 말할 때 실제 그걸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때려잡았는지 진짜 역사를 말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한 번이라도 보셨냐고요? 현필이가 이런 진짜 역사를 말합니까? 조선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당시 동학의 봉기라는 건요, 그냥 밀란이고 때강도라니까요. 반드시 처부사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는 거고, 실제로 황동무가 말하는 게틀링건과 미제 대포를 사용해서 마구잡이로 죽인 게 바로 조선의 정규군입니다. 그건 황은필이 말하는 2차 봉기 때의 우금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깜빵가 있는 영길이 형이 조선왕조가 일본과 전투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비난하며 우금치 전투 역사 공부 안 했냐라고 분노해서 난리를 쳤죠. 영길이 형, 기왕 깜빵 간 김에 할 일도 없을 텐데 가서 역사나 좀 공부해요. 황동무 같은 인간에게 역사를 배우니 그물형이죠. 그 우금치의 기록을 보면 관군과 일본군이 고개 양쪽에서 회선포를 쏘는데 한 방에 수백 명이 쓰러졌다. 순식간에 고개는 시체의 산이요 피의 바다로 변했다. 양호초토 등록. 황동무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자신이 말하는 조선 민초를 학살했다는 분명한 사실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말하는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의 실체입니다. 왜? 진짜 역사를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을 할 수가 없어요. 역사, 인간이 걸어온 길은 당연히 그렇거든요. 절대로 아름답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우금치 전투를 말하며 그들이 일본의 게틀링건에 쓰러졌다는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동학군이 조1연합군에게 쓰러졌다는 사실을, 그 게틀링건을 이미 한참 전부터 조선은 민초에게 쐈었고 우금치에서도 같이 쐈다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가 설명하는 것은 진짜 역사가 아니라 우덜식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는 그를 따르는 그 인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민초로 학살한 주범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인인 왕과 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역사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루겠지만 동학이라는 게 절대 정의롭고 아름다운 저항도 아니었고요. 당장 황동무가 그렇게 좋아하는 안중근 의사만 해도 동학을 도적으로 정의하고 아버지를 따라 아예 때려잡으려고 나선 사람이었고 30대가 되었은 안흥칠 역사에서도 그는 동학을 도적, 때강도로만 표현하고 있죠. 물론 제가 앞서 안중근을 비판한 것은 그는 끝까지 동학을 말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만을 말할 뿐 진짜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자, 고종이라는 군주는 앞서 청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일본이 아니더라도 들고 일어난 민초를 외국 군대까지 들여와 학살할 생각이었죠. 당장 이모군란 때 외국 군대를 들여와 자국 백성을 학살하도록 한 게 고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지가 90군대를 인간 취급 안 하고 썩은 쌀과 모래를 주워 들고 일어나니까 청나라 군대 들여와서 박살내고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청의 지분이 높아지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후 갑신정변이나 동학, 갑오사변 등 다른 열강의 공격이 또 시작되었죠. 여러분, 본질을 보세요. 아, 좋다 이거예요. 조선왕조의 시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조선의 저항으로 보는 황동무의 시각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목적을 가진 이 22,000원짜리 고급 라면 받침대의 논리를 보세요. 정진석이 비난하는 게 조선이라는 시대 전체입니까? 누가 봐도 군주, 지배층이 가지는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잖아요. 그렇다면 동학 혹은 일본에 대한 저항을 설명함에 있어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짜 현실과 동학이 싸운 상대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일본에게 동학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것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죠. 목적을 가진 역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망국 조선의 현실, 조선의 왕가가 무슨 짓을 했는지, 혹은 조선이 일본과 같이 동학과 싸웠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 역사 강사라는 인간들 중 굳이 황동무가 아니더라도 누가 있나요?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목적이 있는 역사를 이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진짜 실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조선은 아름다워야 하고 일본과 맞서 싸운 우리의 역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의 책이 잘 팔리려면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개뻥을 쳐야만 하죠. 감사합니다. BJ 황연필 동무의 우더를 위한 역사에 대한 개뻥은 계속 까며 진실을 찾아가는 닥터제이 특강은 계속됩니다. 3편을 기대해주세요.